안녕하세요. 이번에 학습할 내용은 이제 몬테카를로 샘플링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제 하지만 몬테카를로 샘플링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확률론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왜냐면 몬테카를로 샘플링이 결과적으로 확률론 문제를 푸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확률론적인 방법을 사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이제 몬테카를로 방법이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제 확률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확률론에 대한 설명하기 앞서 측도 이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마 이제 측도 이론을 라는 용어를 들어 대부분 못 들어보셨을 텐데, 원래 이제 측도 이론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그 거의 못 들어보셨겠지만 확률 이론의 제일 기초가 되는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확률이라는 게 여러분들 되게 직관적인 개념이잖아요. 여러분들 선형대수에서 배운 벡터라는 거는 방향과 크기를 가지고 있는, 스칼라는 이제 크기만 가지고 있는 그런 양, 이런 거는 이제 쉽게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이제 벡터간으로 이제 선형대수에서 증명하는 여러 가지 증명들, 그리고 혹은 미적분학에서 배우는 미분, 적분, 어, 미, 미분의 역연산은 적분이고 적분의 역연산은 미분이고, 그리고 여러 공식들, 그리고 테일러 흡수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론들, 그런 것들은 좀 그래도 명확하게 받아들여지잖아요. 그 이론들을 처음에 공부하셨을 때, 이게 왜 이러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이게 맞나? 그런 의문 없이 그냥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확률론 수업을 공부를 하셨거나 확률론 수업을 들어보셨던 분들은 확률론을 처음 접했을 때 처음부터 확 와닿으신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냥 이런 거구나 하면서 그냥 이런 거구나 하면서 그냥 나중에는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냥 그게 익숙해지면서 그냥 그거를 그냥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선대 수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론이니까 당연히 맞는 거겠지 하고 그냥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거겠죠. 선형대수나 미적분학 했을 때와는 약간 느낌이 달랐을 거예요. 그때는 뭔가 확실히 명확하고 분명하고 어, 이해되는 거였다면은, 확률론을 확률론 혹은 통계학을 처음에 접하셨을 때는 그냥 아마 이론을 받아들이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예. 그거는 약간 수학적인 느낌이 아니죠. 음. 이성적으로 내가 이거를 딱 확실하다 하고 짚고 넘어가는 게 그 아닌 그 기분. 예. 물론 이제 저도 다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 기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확률로는 뭐가 다르길래 음, 미적분학이나 선형대수처럼 그런 확실한 기분이 들지 않는 이유가 뭔가? 일단은 이제 확률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되게 직관적인 개념, 직관에 많이 의존하는 개념이잖아요. 아까 말한 방향이랑 크기 그런 것보다도 더 직관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형식화하는 게 더 어려워요. 벡터 그런 애들보다 확률이라는 개념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자들이 확률 이론을 아주 엄밀하게 형식화를 해냈어요. 형식화가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르벡 칙도 이론이라는 것이에요. 르벡 칙도 이론을 통해서 그 확률이라는 개념이 완전하게 형식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률적인 우리가 확률이 들어간 그런 명제를 얘기할 때 그 칙도 이론으로 바탕으로 형식화된 그 언어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전달이 명확해요. 애매모호함이 없고
그, 그럼으로써 확률론을 분명한 수학의 한 과목으로서 복잡한 이론을 전개할 수가 있게 되고, 누구나 동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증명들이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그런 형식화가 안 돼 있다면은, 이 누가 이제 이거 확률론적인 문제를 나는 이걸 증명을 했어 하면서, 막 이런 소설 같은 거 막 써도 그게, 맞다 틀리다라는 거를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막 이상한 사이비 이론으로 막 확률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런 확률에 대한 공통적인 언어가 없다면은 그게 틀린 것 같아도 틀리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수학에서는 그런 그 형식화가 되게 중요한 일인데 확률론에도 당연히 수학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형식화가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르벡 칙도 이론이고요. 그래서 이 르벡 칙도 이론을 이용을 하면은, 그러니까 형식화된 이제 확률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있고, 그걸 이용해서, 그런 애매모호함이 없는 그런 이제 확실한 확률론을 전개하면서 나아가서는 아주 이제 고등 확률 이론까지 우리가 다룰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형식화가 없는 이제 기초적인 확률 이론만 가지고는 이 아주 고등 이론, 이제 예를 들어 이제 확률 미분 방정식이라든지 브라운 모션이라든지 그런 이제 확률 과정 이론들, 수많은 스토캐스틱 프로세스 이론들, 그런 것들 다 이제 고등 확률 이론이죠. 실제로 공학에서 아주 많이 다루는 내용들이에요. 예, 그런 것들, 이제 이런 이제 형식화된 이제 확률 이론에 대해서 모르고서는 분명하게 한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르벡 측도 이론을 한번 그러니까 좀 이해하고 있다면은 훨씬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어려운 확률 이론을 접하게 될 때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확률론 강의에 앞서 이 측도 이론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 확률론을 설명을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저희가 앞으로 다룰 몬테카를로 이론들은 절대 만만한 기초적인 몬테카를로만 다루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룰 몬테카를로 이론을 봤을 때 그 기초적인 확률 이론으로는 커버가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어렵더라도 측도론적인 확률론을 제가 이제 설명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어서, 그래서 측도론을 이제 좀 강의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제가 지금 여기 방금 말로 이런 내용 설명드렸죠. 그 측도 이론은, 그러니까 르벡 측도 이론은 다른 말로 르벡 적분 이론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르벡 적분, 르벡 측도 이론, 이제 같은 내용을 커버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 측도 이론이라는 것은 수학과에서도 4학년 혹은 대학원 1학년 때 주로 대학원 1학년 때 이제 처음 배워요. 그 이유는 이제 그 이전에 정규과정 수학과에 이제 선행 과목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좀 상당한 이제 수학적 훈련이 좀 되어 있어야지 르벡 측도 이론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학부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 확률론도 있죠. 수학과도 있고 공대에도 있어요. 이거는, 예, 물론 이제
기초 확률론이 없는 수학과도 있어요. 왜냐하면 수학과에 기초 확률론이 없는 이유는 어차피 수학과 학생들은 확률론 배울 거면 제대로 배워야 한다 하기 때문에 르벡 적분 이론을 배우고 대학원 가서 확률론을 배워라 그런 느낌으로 이제 수학과에 기초 확률론 과목이 없는 경우도 꽤 존재해요. 네. 아무튼 그 기초 확률 과목이라는 과목이 있고 그거에 해당하는 교재들도 있어요. 물론 다 이제 기초 확률론도 다 수학자들이 쓴 책들이긴 한데 학부생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측도 이론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현대 확률론은 측도 이론으로 다 완전히 기술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측도 이론으로 완전히 기술이 되어 있는데 그 측도론을 다 배제하고 확률론을 설명을 하는 게 그러니까 학부 때 배우는 기초 확률론이에요. 그래서 이런 측도 이론을 배제한 그러니까 기초 확률 이론의 한계는 뭐냐? 그러니까 그 확률 변수나 확률 분포, 확률 밀도 함수, 독립선 등등 거의 대부분의 확률 이론에서 등장하는 모든 개념들이 그 측도 이론의 용어로 엄밀하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정의를 안 하고 그냥 그 다음 내용으로 바로 건너뛴다는 거죠. 그런 기초 확률론은. 어, 그래서 이제 이 엄밀한 정의와 그냥 그 바로 윗단에서 바로 그냥 내용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와 그 사이에는 어, 뭔가 그,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그 확률론이 뭔가 쉽게 분명하게 미적분학이나 선형대소랑 다르게 분명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그런 이제 그런 일반 그 다른 과목과 달리 그런 이제 확률론에는 형식화가 있는데 그 형식화가 이미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형식화가 되어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그 위에서 확률론을 했으면은 그 분명함이 계속 유지가 됐었을 텐데 그게 있는데 그거를 안 알려주고 바로 그 윗단계부터 시작을 하게 되니까 그게 이제 그런 확률론에서는 명확함을 느끼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기초 확률론에서도 그래도 수학 과목이다 보니까 엄밀하게 되긴 되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측도 이론을 배제하고 어떻게 엄밀하게 하냐? 어, 먼저 이제 확률 변수를 설명하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확률 변수는 그러니까 디스크리트하거나 연속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디스크리트한 경우에는 그 확률 변수가 그 확률 질량 함수를 가지고 있고 그 확률 변수가 연속이라고 하면은 그 확률 밀도 함수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죠. 보통 기초 확률론에서. 그래서 이제 그 확률 변수는 무조건 대응하는 그 질량 함수 혹은 밀도 함수가 있다고 못 박아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질량 함수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수열이죠. 그리고 밀도 함수는 뭐예요? 연속 함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열과 연속 함수로 그런 미적분학으로 계속 그 확률 이제 그 이후 이론은 이제 그 밀도 함수로 이제 미적분학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 확률 이론을 계속 전개하는 거죠. 어,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의 문제가 뭐냐? 확률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깊게 들어가도 그 디스크리트나 이제 컨티뉴스가 아닌 그 분포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거든요. 실용적인 문제에 상당히 많이 존재해요. 실용적인 문제.
이런 분포에 대해서 그 기초 확률론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하려면은 어, 더 장황해져요. 그거를 이제 원래는 이제 디스크릿이나 연속이 아닌데 그거를 억지로 연속이나 디스크릿에 맞춰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더 내용이 장황해지고 그 핵심 내용을 터득하게 더 어, 어렵게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기초 확률론적인 증명법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 말한 수열이나 미적분학을 통해서 하는 증명법보다 그냥 직도론으로 이용한 해석학적인 증명법이 더 직관적이고 받아들이기 쉬운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그 확률 과정론, 확률 미분방정식, 브라운 모션 등 이제 고등 확률 이론으로 갈수록 그 직도론에 의거한 해석적인 분석 방법이 거의 필수적으로 요구가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음, 여러분들이 측도론을 학습하게 되면 확률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야가 생길 것이고, 왜냐면 측도론이라는 걸 원래 전혀 지금 여러분들이 이러- 모르고 있었는데 이걸 알게 되면 당연히 새로운 시야가 생길 거고요. 이 시야를 통해 현대의 확률 이론 및 그에 파생된 수많은 이제 응용 문제들을 더 분명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고 예,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이제 하지만 측도 이론을 터득하기 위해서는 수학과 정규 과정의 집합론과 해석학에 대한 선수 지식 및 사고 훈련을 요구합니다. 네. 그러니까 측도론이 쉬운 거였다면은 당연히 기초 확률론에서 그 측도론을 일부러 피해가진 않았겠죠. 처음부터 측도 이론을 설명하고 했었겠죠. 그게 불간 어렵다고 판단했기에 그 이제 저자들이 측도 이론을 배제하고 어떻게든 그 확률론을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 강의에서는 이제 측도 이론, 확률론, 몬테카를로 샘플링 이렇게 연달아서 이제 어, 이어지는 강의를 이제 지금 할 거고요. 어, 이제 특히 이 중에 측도 이론은 되게 필수적인 내용만 할 거예요. 그것도 이제 정의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예, 측도론을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키는 게 목적인 강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 원래는 이제 몬테카를로 샘플링에 대한 이 목적인 강의예요. 그에 필요한 확률론과 그에 필요한 측도 이론을 이제 하는 건데 어, 여기도 제가 여기 이제 목적은 뭐냐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비전공자들에게도 측도론적인 확률적 사고를 시작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구성한 강의예요. 여기서 이제 이런 측도론적인 사고를 시작만 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뭐 공학적인 이제 응용 문제들을 계속 특히 어려운 문제들을 풀다 보면은 특히 뭐 요즘 뭐 디퓨전이라든지 그리고 곧 옛날부터 이제 금융수학에서는 이제 이제 금융수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전기전자에서 신호철이라든지 그런 데서 보면은 확률 과정론이 되게 어려운 확률 과정론 문제를 계속해서 풀고 있잖아요. 예. 그런 문제를 풀더라도 여러분들이 측도론적인 그 사고를 한번 시작했다면은 앞으로 그런 확률 문제를 계속 접할 때마다 이전에 했던 그런 단순한 확률 밀도 함수로 이렇게 대응시켜서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방법보다는 측도론적으로 생각하게 될 거예요. 계속 그런 확률 같은 문제를 접하더라도 그러다 보면서 어느샌가 그 측도론에 대한 이제 그 개념이 어느샌가 이제 잡혀 있기를 저는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그 정도 목표만 가지고 이 강의를
구성한 건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뭐냐 아마 측도론에 대한 강의를 먼저 시작을 할 건데 음,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 많은 공부를 하셨어도 이런 추상적인 수학에 대한 공부는 뭐 수학과 복수 전공을 하지 않았던 이상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되게 추상적인 내용이에요. 처음에는. 예. 그래서 이 추상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 필요한 거 맞아?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문이 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원래 추상적인 내용을 수학과에서 다루는 그런 추상적인 내용은 진짜로 이렇게 막 쉽게 이렇게 받아들여지지가 않거든요. 저도 그랬고. 어,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대학원 과목인 거예요. 하지만 어,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은 그게 구체화가 되고 이게 왜 필요한지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확률 문제를 계속 다루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럴 수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그러니까 받아들 당연히 그거는 그렇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계속 생각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게 너무 추상적이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지 하고 너무 깊은 이해를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이제 특히 좀 거의 주입식으로 여러분들한테 그냥 막 설명을 할 거거든요. 일단 그냥 깊게 이해하려고는 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 정도로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강의입니다. 예.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추상적인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접해보지 않으셨을 테니까요. 음, 하지만 시작에 앞서 약간 좀 모티베이션을 주기 위해서 제가 확률 변수, 특히 이제 확률 변수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이제 첫 번째 그거거든요. 첫 번째로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확률 변수를 여러분들이 그냥 위키피디아에서 검색을 해봐요. 확률 변수의 정의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확률을 많이 다뤄보고 이제 확률 문제를 많이 풀어봤으면은 확률 변수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확률 그러니까 공학적인 논문을 통해서라든지 책을 통해서라든지 확률 문제를 아무리 많이 접했다고 해도 제가 확률 변수의 정의를 물어보면은 제대로 대답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아무도 없냐? 확률 이론의 정의가 어, 측도 이론으로 정의가 돼 있어요. 측도 이론을 모르면은 확률 변수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정의조차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키피디아에서 찾아보시면은 random variable is a mathematical function, 도메인이 샘플 스페이스고 레인지가 measurable space다. measurable space, 샘플 스페이스 다 이거 측도 이론에서 나오는 정의되는 용어들이에요. 좀 더 밑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메저 시어리에서 랜덤 확률 변수는 measurable function으로 정의가 된다. 그러니까 도메인은 probability measure space고 range는 measurable space인 그런 measurable function으로 정의가 되는 게 랜덤 베리어블이다라고 그냥 위키피디아에 이제 랜덤 베리어블 설명에 들어가면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 일부러 수학적인 그런 심오한 수학적인 키워드로 검색한 게 아니라 그냥 확률 변수를 검색하면 이렇게 나와요. 예. 좀 더 지금 아직 랜덤 베리어블 설명이 안 끝났어요. 여기서 데피니션 보면은 좀 더 약간 더 디테일이 추가된 거고 여기는 약간 모티베이션이 있어요. 여기서 모티베이션이 확률 변수를 이렇게 정의하는 모티베이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기 probability density 확률 밀도 함수가
나오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초 확률론에서는 확률 변수를 항상 확률 밀도 함수 혹은 확률 매스 펑션, 그러니까 질량 함수 아닌 밀도 함수로 대응시켜서 생각을 했었죠. 기초 확률론에서는. 그런데 그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것은 그게 이제 그 확률 변수가 있다면 확률 변수에 무조건 대응되는 게 아니라 확률 변수에서 유도되는 하나의 성질에 불과해요.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것은. 여기서 보시면은 정확하게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것은 무엇이냐? 어, 그 뭐냐? 푸시 포워드 매저라는 게 있어요. 그 확률 매저라는 걸 제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거에 푸시 포워드 매저가 있고 푸시 포워드를 미분한 게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거야. 근데 그냥 미분이 아니고 라돈 니코돈 미분이에요. 그 다시 말해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것은 그 확률 공간이라는 게 있는데 확률 공간에는 확률이 정의가 돼요. 확률 공간에는 확률이 정의가 돼요. 그 정의된 확률을 그 확률 매저라고 부르는데 그 확률 매저를 푸시 포워드를 하게 되면은 그 확률 매저가 리얼 실직선 위에 확률 매저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확률 매저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 새로 정의된 확률 매저를 푸시 포워드 매저라고 부르는데 그 푸시 포워드 매저에 라돈 니키돔 딜리버티브가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거예요. 뭐 이상한 용어들 대잔치죠. 예. 그러니까 그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게 사실은 그런 측도론을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유도되는 성질이에요. 확률 변수가 있으면은 그냥 무조건 확률 밀도 함수가 있네 그런 게 아니라 특정 조건이 만족됐을 때 그런 그 뭐냐 라돈 니키듬 딜리버티브가 존재를 해서 그런 밀도 함수가 딱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예. 음, 이러한 이제 그거를 이제 조금 쉬었다가 좀 이제 측도 이론에 대한 제도에 대한 소개를 제가 해드릴게요.